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연말에 많이 바빴고 또 사무실 일이 좀 많아서 동영상 또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상 이야기를 사실은 쉽고 재밌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보상이라는 게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 이야기로 보상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만났던 피해자들의 이야기, 또 제가 업무 처리했던 그 사건 사고들 중에 손해사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손해사정의 어떤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거라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쉽게 또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은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건을 진행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 이야기는 교통경찰관 이야기입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근무 중에 좌회전 차량에 충격을 당한 교통사고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충격을 당해서 다친 사고이죠. 아무래도 교통경찰관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 강의를 듣고 또는 소개로 이렇게 상담을 문의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교통사고로 직접 피해를 보시고 또 억울해 하시거나 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을. 먼저 이 사건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작긴 한데요. 이 앞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쭉 진행합니다. 진행하다가 툭 교통경찰관을 충격한 사고죠. 이 뒤에 후면 동영상을 보시면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보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회전 차선에 따라 쭉 진행하는데 이게 안쪽으로 더 들어온 거죠. 교통경찰관들은 이제 반대쪽을 좀 보고 있었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좀 황당한 사고이죠. 어떻게 전방을 태만했길래 이런 사고가 났는지 할 정도로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그리고 경희대 방면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좌회전 차선에 의해서 쭉 가다가 서 있던 경찰관을 충격한 걸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다, 약도안 봐서는 왠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을 교통경찰관이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사고 난 것처럼 그런 사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동영상을 앞서 보신 것처럼 동영상은 좀 달라요. 동영상은 좀 안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유도선을 안쪽으로 넘어서 안쪽에 있던 경찰관을 충격한 사고죠. 그런데 이게 약도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경찰관이 물론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교통 정리를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 좌회전 차선 앞에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도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앞에서 서 있는 경찰관을 충격한 사고죠. 그리고 충격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분은 교통경찰관이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아니십니다. 강의를 들었던 동료분께서
1년 이상 오랫도록 교통사고로 통증을 호소하시고 또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에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하고 2년이 됐던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일명 추간판 탈출증이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한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 7월달에 사고 나서 2017년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간을 통원치료를 받으셨어요. 1년 6개월간. 사실 아프지 않으면 이렇게 1년 이상 치료 받으라고 해도 못 받죠. 바쁘고 또 병원 가는 것도 일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실제로 아프니까 치료 받는 겁니다. 우리가 디스크 하면 질병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피해자분들을 보면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통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굉장히 통증 호소하고 또 운전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 디스크로 고통받으신 분들 마음은 사실 안 당해 본 사람 모르는 것 같아요. 추간판 탈출증은 사실은 원래는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이게 이제 사고로 악화가 돼가지고 사고 기여도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고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더 악화돼서 통증을 호소하는 거니까 그만큼 사고 기여도를 평가하는 건데 어쨌든 질병이고 사고 기여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위고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과실을 보면 피해자가 교통정리 근무를 하고 있었던 중에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고 이게 정상적인 좌회전 차량이 있는데 거기 앞에가 서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동영상을 볼 때에는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과실이 없으므로 무과실을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에 저희가 이걸 손해하정서를 제출했을 때 담당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삼성화재로 기억을 하는데 좌회전 차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리 교통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 과실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 정도는 과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더니 카톡을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영상 보니까 이거는 과실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나중에 무과실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도가 조금 아쉽긴 해요. 여하튼 과실은 무과실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업 및 소득에 대한 평가는 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고요. 약 1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10년. 그리고 경사하고 직책은.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까 급여하고 상여금이 약 연봉이 4,900. 4,900이고 제가 여기 위에 참고로 약관상 지급보험금 또 법률상 손해배상금에서 약관상 지급보험금에 조금 진하게 해서 좀 강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규정이 있어서 약관에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또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통상 이제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사망사고나 또는 손해액이 큰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의 예상 판결액으로 해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큰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된 거고요. 4,900, 연봉 4,900에다가 약관에서는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그거의 12로 나눈 금액을 월 현실 소득액으로 평균 급여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죠. 자, 여하튼 이 정도 됐던 거고 후유장애는 저희가 감정을 받아보니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사고 기여도 70%라고 추정을 해주셨어요.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기여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차대 인사고일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차대차 사고일 때는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나 보행 그 탑승 그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차량이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다 보니까 충격이 조금 덜하는 것 같은데 차대 인사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차량의 충격이 그대로 사람에게 피해자의 몸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도 그만큼 좀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70% 정도 평가를 해주셨고 노동 능력 상실률 16.1%에 해당된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노동 능력 상실률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16.1%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맥브라이드 자기평가가 미국의 그 평가법인데 그 오래된 평가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 자기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각 부위별로 퍼센트를 정해놓고 사고가 나면 그 퍼센트만큼 상실률을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척추는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지만 척추다 보니까 장애율이 좀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여하튼 16.1% 정도의 평가가 됐다는 거. 한시 장애로 3년 정도의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금액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장애 위자료 50만원, 그리고 휴업손해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실제 약관에서는 실제 감소가 있어야 평가 가능한데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원 치료 받았을 때는 이렇게 휴업손해 감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해사정을 유보한다고 해서 살짝 빼놨고요. 상실수익에 이게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 월 소득이 412만 3천 원 정도 됐을 때 16.1%의 장애 상실률 거기에다가 3년 정도 현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200. 뭐 좀 내용이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하튼 2,200 정도 평가하고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1일 8,000원씩 53일 치료했으니까 42만 4,000원 그리고 진단비 당연히 이 사건 때문에 진단비 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분은 교통경찰관으로 연봉이 그래도 한 5천 가까이 되다 보니까 410만 원 나왔는데요. 만약에 일반 세금 신고가 다 안 된 분들이라든지 보통 인부 수준에 있는 분들은 한 20만 원, 30만 원 되겠죠. 그렇다면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 이분보다는 반절 정도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장애율을 평가하게 되면 그 금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준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연봉이 1억인 사람은 장애가 10%만 나와도 일반 보통 인부보다는 3배, 4배가 되는 거겠죠. 보상금이. 여하튼 이분은 일반 보통 인부보다는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300 평가를 했고요. 이걸 이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심사하고 또 보정 요청을 하죠. 뭐 저희가 평가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 민사 법원도 3심제인데 손해배상사 평가한 대로 그냥 무조건 주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겠죠. 평가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 있느냐 또 얼마나 그 내용에 근거가 합당하냐 해서 과실, 소득, 장애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보정한 끝에 이제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이분은 약 1,500 정도 손해배상금이 결정이 돼가지고 지급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분이 보험회사에서는 1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200원 달라.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게 사건이 치료받다 억울해서 저한테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200 정도 생각하고 또 얼마나 받겠어 하는 마음에 사실 저를 만났는데 1,500만 원 정도 결정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1년 6개월 동안 치료받으면서 고통받은 거에 생각한다면 뭐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분도 만족하시고 저도 뭐 잘 사건이 끝나서 좋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500 받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상해보험인데요. 디스크는 이 추간판 탈출증은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에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경찰 공무원이다 보니까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단체보험이. 후유장애가 1억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이
그 이렇게 보험회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농협이 6천만 원, 그 다음에 흥국에 3천, 아니다. 그 농협이 6천, 메리츠 3천, 흥국 1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손해 그 보험금이 나눠져 있는데 뭐 1억 정도 가입되어 있는 거죠. 단체 보험으로. 장애가 이 디스크는 심한 추간판이냐, 뚜렷한 추간판이냐, 약간의 추간판이냐에 따라서 20%, 15%, 1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약간은 수술 안 한 추간판, 두 번째는 뚜렷한 수술을 한 추간판, 심한 추간판은 수술 2번 이상 했거나 또는 뭐 2마디 이상을 이렇게 뭐 그 묶었다든지, 그 2마디 이상 수술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 해당되는 추간판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간판 디스크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경찰관은 그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된다는 전문의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장애를 받아서 저희가 청구를 했죠. 추간판 탈출증은 이 10% 장애가 나오면 10% 장애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고 기여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분은 차대인 사고에서 사고 기여도가 70%였잖아요. 그래서 70%. 농협이 그 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에 10%면 600만 원이고요. 이 600만 원에 70% 420만 원. 그리고 3천만 원에 10% 300만 원, 300만 원에 70% 210만 원. 이 사고 기여도를 외상 기여도를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에서 또 1천만 원 가입되어 있는 흥국화재 1천만 원, 100만 원. 그래서 70% 70만 원. 그렇게 해서 최종 7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된 거죠. 자동차 보험에서 1,500, 단체 보험에서 700만 원, 한 2,200 정도 이상 받으셨죠?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했던 걸 기억합니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장애를 항상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1년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치료받고 끝날 게 아니고 그 후유장애를 꼭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허리 아프거나 목 아프신 분들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MRI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하려면 MRI를 꼭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MRI를 찍지 않고서 엑스레이나 CT만 찍어서는 이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잘 안 되고 명확하게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MRI 촬영을 꼭 하셔야지만이 본인의 추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치료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충분히 치료받고 MRI도 찍고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또 잘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후유장애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교통경찰관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사건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참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쉽진 않습니다. 또 더 열심히 하면서 쉽고 재밌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